오늘 시드머니 강의를 시작한 물메토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벌써 시드머니 강의가 이제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6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그 일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제 변화 변동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하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이제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드머니 강의를 하는데 앞서서 작년에 이제 그 시드머니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재수강 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 이제 신규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연예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시드머니 강의 듣고 올해 이제 또 이제 강의를 이제 다시 듣는데, 그때 시드머니 강의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사도 했고, 그리고 올 한해 지금 여기 그 채팅방에도 쓴 것처럼 4,280만 원을 갚았네요. 대단한 계획으로 이제 한 거고, 작년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드머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다양하게 실행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또 높여서 내용도 준비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면서,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시류에 맞춰서 통장 어디에 저금할래, 어느 통장에 저금할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였어요. 고금리였으니까. 근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는 금리가 좀 정부에서 눌러서 기준금리는 내려가진 않았으나 예금금리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6.5%, 뭐 6.9%까지 예금금리가 있었고, 시드머니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드머니 이후에 예금 러시를 좀 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23년을 잘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던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갈님은 직장에서 힘들게 듣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PC로 힘들게 듣고 있다. 그리고 뭐 기토끼님은 아이들 닌텐도 시키고 강의 듣고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열정도를 보려고 이렇게 질문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보시려는 분도 있고, 강의 듣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를 해서 연예님 같이 편안하게 집에서 바로바로 이제 정리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023년 동안 4천만 원 넘게 이제 갚았다면은 내년 2024년에는 나머지 금액들도 이제 갚아가면서 다른 투자 계획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은 다 보셨나요? 자료 안 봤다. 백억자 상가님 지금 듣고 계시는가요? 윤소소님은 자료를 안 받았어. 지금 윤소소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윤소소님은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PC로 듣는 게 제맛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넓게 봐야 되니까. 들어왔다 나가신 분은 뭐지? 들어왔다 나가신 분은 막 집에 와서 PC 켰습니다. 예. 이게 녹화 강의도 이제 계속 그 진행은 해서 주변에 혹시 시드버니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왕님께 문의를 해서 강의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이제 오늘 실시간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녹화 강의 한번 이제 들어서 들으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듣고 나서 일주일 내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시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목차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1단계 월급쟁이 연말정산 재테크, 그 다음에 2단계 금리와 코인 관계, 이용한 투자, 대체제 보완제 투자 전략, 그 다음에 하락장 부동산 소액 투자 공략법, 그 다음에 5단계 부동산 마인드 리셋. 여기 지금 지금 보면은 에그 전략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에그 전략. 에그 전략이 뭘까요? 에그 전략이 뭘까요? 아시는 분? 병아리에서 닭되는 순간, 병아리에서 닭되는 순간, 병아리 청년님한테만 유리한 건가? 에그 전략을 필요합니다.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에그 전략만 기억을 하셔도 내년 24년에는 확실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그 전략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에너지 그림자 지대로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프에서 만나는 날 제가 베스킨라빈스 한 통을 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못 맞추시면은 저한테 한 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도전 3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네, 연애님 땡.
땡이죠. 두 번 더 도전. 아, 다들 이기라고 하니까 에너지들을 생각을 하시네요. 에너지, 제너럴, 그릿. 네, 땡입니다. 땡. 다 붙여봅니다. 제갈님 빨리 도전. 백옥부자님 에그머니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예, 에그머니 아니죠. 에코, 부자, 에코, 글로벌, 가이드. 아, 한 번 남았어요, 연예님. 한 번. 끊겨서 들리세요? 왜 끊겨서 들리지? 뭐가 신호가 약한데? 이제 괜찮죠? 이제 소리 괜찮을 거예요. 오프 안 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소리 연애 마지막 기회 한번 마지막 기회예요. 연애 마지막 기회. 그리고 아직 대답 못 하신 분 대답 안 하신 분은 빨리 한번 하세요. 아까 끊긴 거 맞아요.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속도가 늦게 나왔는데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백업부자님도 빨리 하나 쓰세요. 에그머니 말고. 네. 연예인님은 3번 다 틀렸으니까 베스킨 라빈스를 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좋네. 은평구, 구리시, 광진구. 예. 두 번째 G. 괜찮죠? 저는 괜찮은데. GTX. 마지막 G는 이렇게 지금 3가지입니다. 3가지. 이렇게 3가지. 문장으로. 제갈님 뒤늦게 끝났습니다. 걸스 제너레이션. 네.
오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바꿔라. 그 다음에 돈을 모아라. 그렇게 되면 시간하고 돈을 바꾸고 모으고 했기 때문에 Getting Better Your Life가 되겠죠. 저 두 가지를 바꾸면, 시간과 돈을 바꾸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에그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전략들을 잘 쓰면서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격적으로 자료들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좋고, 여기 그 강의 내용에 나오면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으로 그 월급쟁이 연말정산으로 재테크, 이것도 작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보시라고 내용을 부가적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참고해서 보실 내용들은 여기 내용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면, 뭐 소득공제 뭐 1,000만원, 소득공제 2,000만원, 뭐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뭐 그렇게 진짜 연말에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연말정산의 기본 취지 자체가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다시 계산을 해서, 그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환급을 받는 겁니다. 환급을. 그래서 이제 그 환급을 받는 구조인데,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자기가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나 세금을 냈었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매월 급여명세서에 보시면은 차감된 세액입니다. 차감된 세액. 그 차감된 세액을 4대 보험을 제외한 소득세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월급을 500만원 받는다 라고 했었을 때 500만원 중에서 실수령액이 45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 50만원이 세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금이 아니고, 여기에는 4대 보험 플러스 세금, 그 다음에 회사 공제, 경조사죠. 이게 포함돼서 내가 45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50만원 뗀 것 중에 세금은 한 20여만원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여만원을 곱하기 12달 했었을 때 나오는 돈 240만원. 240만원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납부한 세금. 납부한 세금. 그래서 240만원 중에서 환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샬롬님? 기린기린님, 얼마예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 정답 240만원이죠. 근데 은행에 가면 붙어 있어요. 500만원 환급을 해준다고. 500만원 소득공제라고 써 있어요. 연금 가입하라고. 그죠? 연금 가입하면 500만원을 공제해준대. 1년에 900만원까지 해준대. 그러면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240만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연금을 가입을 하면 900만원이 연말정산하고 생기는 줄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900만원을 연말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양심적으로 손을 올려보세요. 나 은행에서 900만원 연금 가입하면 900만원 공제해준대. 그러면 그 공제해주는 돈이 내가 연말정산하고 나서 월급하고 900만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없다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900만원, 은행에서 얘기하는 900만원이 내가 연말정산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짜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속은 거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거는 240만원입니다. 240만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40만원. 지금 작년에 강의로 240만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게 최대인 겁니다. 샬롬님, 와, 충격이시구나. 이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렇게 시드머니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0만원을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20만원씩 납부하는 게 좋을까? (20만원)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이미 내가 납부한 것에서 차감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그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년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병아리 청년님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바꿔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80%로 바꾸게 되면은 실수령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대출이자를 갚거나 다른 데 쓰거나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돈을 아무 계획 없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 늘어난 돈만큼을 적금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네, 적금을. 그래, 이게 적금을 부으라고 했는데 더 쓰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적금을 넣게 되면은 그 돈이 결국에는 연말이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서 돌아오면은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80%로 바꾸고 그렇게 20% 늘어난 돈들을 뭐 5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 이연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세금 낼 거를 미리 내는 게 아니라 늦게 내는 거죠. 연말정산을 할 때까지. 그러면 제일 베스트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연말정산에서 제로로 만드는 사람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제로. 받는 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받는 게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받는 거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매월 세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고, 제가 그 사전에 신청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매월 부부 합산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적게 내신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1,000만 원을 1년 동안 나눠서 빌려 쓴 거를 이자 없이 납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한꺼번에 납부하려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1,000만 원을 토해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을 안 내고 그 1,000만 원을 조각조각 내서 정기적금을 들었다. 작년에 시드머니 끝나고 나서 어떻게? 시드머니 끝나고 나서 바로 80%로 바꾸고, 그죠? 80%로 바꾼 다음에 매월 차감되는 돈을 적금을 가입을 했다면, 적금 8%짜리에 가입을 했다면 이 부분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매월 더 많이 뗀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30만원씩 적금 통장을 드는 겁니다. 적금을 가입을 하는 거죠. 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게 변동폭이 생기는 거죠. 변동폭이. 그래서 그 돈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1,000만원을 토해내는 시점에 1,000만원은 토해내지만 이자는 내가 갖고 적금에 들어왔던 원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돈 무이자로 빌려서 내가 쓴 돈이 이자만큼 생길 겁니다. 30만원짜리 적금, 50만원짜리 적금, 이게 변동이 이제 생기겠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 들리죠? 에그 전략까지예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